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1월에는 외국인들이 사줬는데 2월에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시장 원래 예측 자체가 하고였는데 일단 1월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2월 시장에 대해서는 살짝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쉬어가든 말든 우리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2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심상치 않다. 1월에는 많이 사줬는데 2월에는 전체 공매도 비중 중에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율이 훨씬 월등히 높다 이러면서 좀 불안한 심리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십니까? 그냥 박스. 박스? 그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건 사실이죠. 종목마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삼성전자는 사줄 것 같아. 근데 못 올라. 근데 SK하이닉스나 엔솔이나 밑에 단들은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가 20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살 것 같은데 62,500원을 기준으로 두 달간 올라가봤자 2,000원, 떨어져봤자 2,000원. 그 6만 원 선은 지지해 줄 것 같다. 6만 원이 아니라 6만 1,000원 지지할 것 같아. 6만 1,000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나는 다시 7만 전자 본다. 7만. 그러니까 20% 빠진다. 근데 왜 삼성전자는 사주고 SK하이닉스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니 디램 쪽이고 이거를 AI 챗봇 갖고 뭔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약발이 이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뺨따기 때릴 게 중국 반도체 못 쓰게 만드는 규제를 하나 때릴 것 같고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장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 못 써. 그러면 제일 타격받는 게 SK하이닉스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다른 그런 매출단이 없고 반도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나는 대만 쪽을 계속 볼래. 대만. 대만과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TSMC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포함이지.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나는 버핏옹이 TSMC가 지금 1월 달에 사상 최대 매출이야. 나쁠 수 없고 더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보유하는 5,600만 주를 때려버렸어. 그럼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앞으로 3개월이나 5개월 안에 뭐 대만 리스크가 나오는 걸 이 사람이 예측했나? 사실 버핏뿐만 아니라 버핏이 4분기에 보유하고 있는 TSMC 지분 86.2%를 4분기에 매각을 했고 JP모건과 블랙록도 4분기에만 각각 400만 주씩 매도를 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갖다 얘기해서 짜고 고스톱 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 사람들은 느껴서 파는 건지. 그 대만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아니 심상치 않을 전략이 나갈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그래서 어떤 논리가 하면 중국이 대만 또 노이즈를 일으키나? 갖다 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 괴롭혀 정찰품 그러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그 유투기를 폭격해서 때릴 거야? 그거는 조금. 근데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방산업체 규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레이시온 같은 게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옛날부터 제재 대상이야.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새삼스럽게 이게 또 지금 기사가 된 말 거지? 뻥이야. 무늬만. 그러니까 진짜 제재는 이제 대만 쪽을 그러니까 나는 다이렉트로 미국한테는 대화하자고 자꾸 그럴 것 같아. 중국이? 근데 바이든도 미국의 안보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나도 시진핑하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그 정찰부상 그때 내가 격추시킨 거는 사과 안 할 거야. 라고. 근데 얘기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대화를 할 의사는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난 정치인들이 하고 기자들 얘기하는 거는 앞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가장 중요한 돈에 가장 민감한 블랙록이나
그 다음에 버피동 스타일 아니거든. 어? 그죠. 오랫동안 갖고 묵혀두는 분이잖아. 그거를 때려갖고 애플로 집중해. 난 따라갈래. 팔로우 버핏 애플, LG 노텍,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나는 버피동 따라갈래.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이유가 있을 거다. 나중에 알겠지 뭐. 근데 선생님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좀 있었잖아요. 다음은 대만이다. 대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상황이 확산돼서 나중에 또 미국하고 중국의 결투가 대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되게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TSMC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챗 GPT라든가 이런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또 이와 함께 반도체주들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또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더 크네요. 그래서 나는 이 소식 들었어. 근데 테슬라가 50주 최저가고 엔비디아가 최저가고 TSMC가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럼 신경 끄겠어. 그런데 그 사이에 테슬라는 더블 갖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주 엄청나게 급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AI 챗봇 난리치면서 삼성전자를 올려놨고 SK하이닉스도 올려놨고. 그러면 이거를 매도자에 쓰면 이제 빌려다가 때리려고 하는 애들은 테슬라 빌려다 다시 쏘치려고 하는 타이밍을 잡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치가 만만한 위치들이 아니야.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이 무산되게 됐잖아요. 그치. 반도체 거. 그것도 연결됐지. 그 다음에 나는 뭐 반도체 우리 그 보조금 세금 이거보다 치프? 가드레일 조항이 3월 달에 나올 것 같거든. 거기서 쌍따기 때려버리면 어떡해. 그거 확인할래?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는 일단 피해보자. 반도체도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 10개는 사고 90개는 없애버려. 그걸 구분해야 돼. 그럼 그 10개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 공장 짓 때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이 그놈의 미국이. 응. 따라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미 급등하고 그거 상관없이 실적 따라 안 나오는데 꿈으로 막 올려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칠판 쓰기 싫어서 이렇게 달력으로 준비해왔어요. 먼저 선생님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나는 2월 14일 날 CPI 이거에 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올라가는 종목에 집중할래. CPI 발표 이후 상승할 종목에 집중하겠다. 아니 지금 데이터상으로 2월 14일에서 한 3, 4일밖에 안 됐잖아. 네. 거기서 움직이는 우상향 종목으로 이동할래. 그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건 다 버릴래. 그러니까 이제 2월 14일 이후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 그 데이터를 해보니까 현대건설기계, 데모, 그 다음에 철강, 재건 관련주. 재건 관련주들. 근데 재건 관련주는 항상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우리가 들어가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었잖아요. 아니 그 지금 올라가는 게 미국 따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나는 시연 아직도 내년 같고 전쟁이 계속 있는데. 그럼 튀르키예.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철강이 많은 건 트레키에 철강 회사가 셧다운 됐어.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줬군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럼 틈새가 생기잖아. 유럽들이 그거를 대규모 썼거든. 그 공장에 그거 철강을. 그럼 그걸 누가 커버를 할 거야. 그래서 최근에 철강주들이 좀 움직이는 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경기 활성화, 경기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튀르키예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기대도 있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 또 중국이 또 SOC를 건들 것 같고 또 미국도 이제 또 우리 들어와서 빨리 줘. 실림의 철강이 필요하지. 그게 다 그러면 굴삭기 땅 파고 굴삭기 관련된 건 두산 바켓. 그 다음에 가장주 현대건설 기계 데모. 이런 것들. 벌써 그런 것들이 치고 나가. 철강주하고. 선생님 그러면 두산 바켓, 데모, 현대건설기계 각각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들어가라고 방송에서 떠들었는데 뭘. 레스 한 2달 주도 할 것 같아. 이게 2달까지 보는 이유는 요게 이제 3월 14일이 다음 CPI야.
그래서 이거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이게 2월 14일 CPI. CPI, 이거는 2월 23일 금통위. 우리나라 금통위. 요게 이제 2월 23일 있고 그 다음은 3월 23일이 있어. 근데 3월 23일은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23일 날 금리 인상할 거 아니야? 동결할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전 동결. 나도 동결. 근데 지금 대통령의 공공요금 인하해라. 통신요금 잡아라. 뭐라. 그런 에너지에 지금 부동산 PF가 밑바닥에서 굉장히 문제거든. 여기다 인상시켜봐.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는 지금 나는 야 한국은행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조인트 까는 것 같아. 인하를 할까요? 동결이 아니라? 아니 인하까지는 아니지. 금년 말 얘기를 미리 하는 거야. 금년 말에. 그러니까 요번에 하반기 정도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할 거다. 침체론. 근데 그게 요번에 CPI로 싹 들어갔잖아. 이제는 오히려 CPI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6.4%. 그 문제가 더 확산되는 거는 언제겠니? 3월 14일에 요번에 6.4보다 더 높아질 때. CPI가. 근데 이번에 선생님 또 PPI가 높게 나왔어요. 특히나 물가의 그 소비자 물가가 아닌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에너지나 서비스 부분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집계한 이후로 작년 6월 이후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건 노출됐어. CPI?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6.4보다 높게 6.5나 6.7 나왔어. 그럼 그땐 더 충격이 나온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쨌든 올라가면 이거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키게 되니까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6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는 다음 CPI가 또 오른다는 거를 의미하지 않나. 아니 그래서 지금 원달러 올라가지 달러 인덱스 올라가지 뭐 1,300원 터치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은 그러면 기술주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 거. 수익 챙겨야지. 그러니까 다 팔아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거 확인하자고. 3월에 발표되는 CPI를. 그럼 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 숏 걸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개별은 더 흔들잖아. 그리고 특히 3월 말에는 감사 보고서 후폭풍이 있어. 요새 갑자기 급등했다가 짱돌 급락하는 것들이 보면 연속 적자 나오는 것들이 4년 연속? 여러분들 요새 급락하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4년 연속 급락하는 종목들이 순식간에 반토막되고 막 이게 또 3월 말에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 예를 로봇스타 급등했는데 적자야. 아니면 갖다 얘기해서 그럼 이격 조정 AP 위성 이 AP 위성 좀 조정 급락 그러니까 이런 것도 3월 말까지 no. 그럼 그 사이에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안. 그게 나는 CJ 푸드 그 다음에 애플로 집중하니까 애플 이노텍 LG 이노텍 애플 이노텍 이름은 하나 만들까요? 우리가 애플 이노텍? 그렇게 그런 종목으로 이동 52주 최저가 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3월 CPI가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은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올라간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 섹터 시작하는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이 MSCI 리밸런싱이야. 여기서 편입 편축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요. MSCI에 나오는데 요때 우리 정부가 빨리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찰 대상 그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들도 뭔가 얘기를 해주는지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나? 대충 감이 없어서 관찰국 대상에 들어갈 속도가 앞당겨질 것 같다. 한국이 이런 그러니까 뭐 선의의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뭐 등등등등 그런 뭔가 뉘앙스만 나오면 그때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언급을 해준다는 거. 그냥 편입편축 그게 종목이 아니라. 편입편축 그거는 벌써 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언급 없이 쑥 넘어가. 그러면 없어. 나가리.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때가 또 뭐가 있냐면 양회가 있어. 중국 양회 시진핑 국가주석 양회에
에서는 뭐 경기부양책 같은 거 나오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또 소비나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나? 근데 지금 18일 기준으로 단기 비자 중국도 풀어줬어. 요새 롯데관광객 오늘 빠졌어. 어? 왜지? 15,500원 찍고 가지를 않아. 우리가 기본상으로 중국이 풀어주면 뭔가 그래서 카지노 여행 뭐 등등등 오히려 조정을 해. 난 그게 시장이 정답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가야 되거든. 그쵸. 어? 원래 그게 나오면 그날은 좀 오르고 그 다음에도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빠지지. 아니 근데 재료 노출도 재료 안 나와. 노출도 아직 안 했는데 왜 빠지지? 우리나라 안 오나? 패싱? 그 얘기는 대만 풍선 약간 우리가 샌드위치를 껴갖고 우리가 우클릭을 좀 했잖아. 네네. 미국 정찰 풍선 그거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패싱 당하나? 보이지 않게 풀어주지만 너 알아서 한국 가지마. 오히려 유럽이나 동남아나 일본은 가도 이게 보이지 않게 얘네들은 보이지 않게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 그쵸. 그런 거구나. 가. 근데 한국 갈 거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아니 거죠. 가라고 그래. 가. 근데 가는 놈들한테 여기다 무슨 빨간 딱지 붙이든지 뭔가 그 위에 뭔가를 복잡스럽게 만들어버리거나 제재를 절차상으로 갔어. 그런데 세금 사찰 나가는 거야. 간 놈들. 안 가. 그런 걸 그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니까 직접 와야 하는 걸 볼래.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랑 일본이랑 그 증감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일본으로 엄청 많이 가고 우리나라 정말 적다 하면 이거는 외교적인 리스크가 정말 불거졌구나.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일본을 달래고 우리를 뺨때기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를 다 예뻐해야 되는데 왜 양쪽에서 때리는 거지? 우리가 왜 좋게 생각하자. 우리가 세. 쎄?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붙냐에 따라 이 판이 달려들려 좋게 해석하면. 일본은 이미 쟤네들 에너지는 니네들이 해봤자 상징적인 의미지 뭔가 그 바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이런 중심들 철강 이런들이 숟가락을 미국에 집중하면 중국이 피곤해지는 거고. 그러면 동남아나 유럽 몇 개 붙어봤자 우리나라 하나가 미국 붙는 거보다 못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밀당에서 밀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 우리를 그래서 당기진 않고. 여기도 투트랙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 각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투트랙을요? 아니 중국이. 그 중국이 일단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투트랙. 그러면 때리는 부분 얘기했으니까 때리는 부분 관광. 그러니까 컨텐츠 때리든지. 근데 중국 판호가 조금 더 쉽게 열릴 거다 그런. 그지. 네.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또 요새는 M&A, SM 해갖고 막 분위기 잡았잖아. SM 하이브는 옆에도 가지 마 이제 또 옛날 그 카카오 15만 원대 느낌이야. 이네들 팔아먹으려고 별 쇼를 다 하고. 우리 SM 얘기는 조금만 이따 더 재밌게 해요, 선생님.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나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볼래. 이 마카오가 난리야 지금. 거의 많이 간대요? 도박하러? 한 40만 명이었는데. 저는 요즘 애플 TV에 카지노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박은 다 카지노 그 필리핀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카오도 많이 간대요 지금. 마카오. 그런데 이게 걔네들이 우리 제주도 오는 것보다 만약에 풀어주면 우리 한국 사람이 홍콩 것처럼 마카오 갈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듯이. 근데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그럼 제주도에 뭘 봐야 할까요? 그래서 그 우리 틈틈이 그 명동 가서 대형차가 줄 서나, 그 다음에 제주도에 롯데 그 드림 그 시티 거기 중국인들 진입 그 내가 카운팅 하라고 그랬어. 그게 증가하나 별로 별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롯데관광별은 15,500 팔으라고 그랬거든. 13,000원
14,000단이나 14,000은 살래. 그런데 만약에 증가하지 않지 네. 2,000원 뛰기야. 롯데 3개월 건강개발? 동안.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리오프닝 그래서 오히려 현대글로비스가 더 낫고 리오프닝이 뭐야? 물류 정상화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지금 발틱 오름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했거든. 네. 이게 이제 정상화되면 다시 발틱 오름 지수가 노동력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그런 것도 볼 거고, 그거는 현대글로비스 갖고 볼 거고, 페노션 갖고 볼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이게 또 활성화되지. 그럼 또 물가를 건드려. 뭐 물건들이 많아지면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공급이 많아지면? 내 얘기는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막았던 걸 하면 공장 가동 돌리고 막 하면은 그 석탄, 석유 수요가 원자재 증가하면서 가격이 그러면 지금 올라간다고? CPI에서 가장 위험한 게 에너지. 에너지가 지금 바닥 기준에서 유가가 올라가거나 천연가스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 갑자기 변동을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호재랑 악재가 다 섞여 있네요. 어.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왜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이런 항공도 뭐 어쨌든 리오프닝 사람들이 오고 가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가는 건 증가한다. 증가한다. 일본 관광객 최고의 거의 기여도의 한국인이 짱. 그럼 선생님 항공주는 어때요? 항공주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큰 합병을 허용하나 그 재료가 더 클 것 같고. 오늘 17일인데 오늘 EU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서 심사가 결과가 발표된다고 해요. 2차 발표가. 그래서 오케이 되면 딱 2,000원. 근데 되게 까탈스럽게 한대요. EU에서는 그걸 잘 허용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그냥 1,000원 마이너스. 그럼 그것도 참 지겨운 거야, 그지? 15,000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0원, 13,500, 14,000원, 플러스 2,000원, 17,000원. 이게 3개월에서 5개월 가봐. 매력 없다고? 그럼 선생님 아예 일본으로 가는 취향을 많이 한 저가 항공주는 어때요? 이미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래도 계속 간다면 어? 그래도 많이 올랐죠. 많이 사실. 올랐어. 그럼 이제 우리 일본 관광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만한 그게 없네요. 매력이. 그치.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오고 중국 애들이 그치. 우리나라 오고 막 그냥 명동이 바글바글하고 백화점 앞에 대형 버스가 줄 나발로 쓰고 이러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나마 백화점, 면세점,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이 에너지가 나올 텐데 이것도 두 대가 오리무중.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회에서의 흐름을 볼래. 양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네? 보이지 않게 이때 흐름을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흐름을 읽어요, 선생님? 앞에는 좋은 얘기할 것 같아. 뭐 소비 진작하고 뭐 하고 하는데 네. 주가가 안 가고 떨어지는 거야. 중국이?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리오프닝 주. 리오프닝 주가. 그러니까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인데 3월 양회 끝나자마자 흘러내리는 거야. 그럼 그게 정답. 정말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뉴스로 딱 찍는 거에 반응하지 말고 그 기점에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갖고 판단해요. 근데 선생님 중국 양회에서 어쨌든 중국 내부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할 거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SOC 더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설 기계 철강만 할래 요 기간 동안 오리무중 속에서 그동안 철저히 눌렀잖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네옴시티 그 전후가 다 꼭지거든. 다. 그게 이제 석 달간 조정했잖아. 그러니까 세아특수강, 세아제강, 우리 하이스틸 이런 것들이 바닥. 그리고 이제 진짜 동아지지 특수건설이 30에서 50%나 에너지 나오나. 우리 정부도 이제는 3월달 되면 저 왼수 같은 그러니까 현대건설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움직이나. 그래서 진짜 땅 파고 흙 파고가 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요새 이제 오히려 허시실 전략으로 먹자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응? CJ 시푸드를 왜 선택했을까? 처음에 그게 나경원 의원
해가지고 무상급식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해서 그거 올랐었던 계속 거잖아요. 연장. 응. 이번에는 당대표 안 나와주면 대선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러니까 요새 보면 방송국 관련주들 다시 보자 쪽에 난 디지털 조선, 이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 그리고 CJCF도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싸움인데 내가 IMBC는 안 한다고 그랬어. 전에 IMBC 뭐 지금 피지컬 피지컬백 그거 1등 해봤자 MBC IMBC는 해당 사항이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래? 공영방송이라서. 아니야. 얘네들이 처음 그거 할 때 턴키 베이스로 넷플릭스한테 팔았어. 아 왜 그랬어요? 그거 1등 하지? 넷플릭스 짱. 아 왜 그랬어요 진짜. MBC는 아유 저걸 우리가 제작해서 할 거야. 했었어야지.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아 그러네. 자 그러면 선생님 차라리 이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쫙 가야 돼. 쫙 가야 돼.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이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푸는 CJ 시푸드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음식료가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엔겔 지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엔겔 지수가 다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12.8%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과 프랑스는 일본이 각각 16.3%, 프랑스가 13.9%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 6.7%, 독일이 11.8%, 영국이 9.3% 거기에 비한다면은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3배나 되는 거죠. 근데 너 접근이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 시장 판이 얼마나 크다고 그거 갖고. 그러니까 제 말은 엔겔 지수가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식품에서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식품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 팔잖아요. 근데 김혜자 선생님이 다시 해자 도시락을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CJ 시푸드 외에도 편의점주들도 이렇게 불황형으로 매출을 좀 더 낼 수 있어서 음식료 업종으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가능한데 나는 한국 시장 보는 게 아니야. CJ 시푸드를 말씀하신 아니 게? 모든 음식료는 유럽, 터키, 러시아 그리고 라면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K푸드를 보는 거야. 아 K푸드. K푸드. 그 선생님 편의점은 별로예요? 편의점은 나는 그냥 BJF 리테일. 왜냐면 불황형. 그러니까 다이소가 요즘 매출이 엄청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가 조금 얘기해서 커지니까. 주머니 소비가 나빠졌다는 얘기야. 그쵸. 뭐 포인트 깨져 부동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건데 나는 그게 주가의 선도주로 대세를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얘기는 사재기가 들어와야 돼. 중국 애들 많이 들어와갖고 그냥 아도 찍고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일본 오염수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냥 사재기 또 들어오고 막 그렇게. 그리고 또 터키 재건해서 또 K푸드 라면 짱 뭐 해갖고 뭐 일단 이런 먹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고 오. 그런 그게 큰 틀로. 큰 틀로. 그럼 선생님 라면 그러니까 괜찮아요? 갖다 대 중국 시장의 K 컨텐츠가 이제는 K푸드. K푸드로 재난 안전과 연결해서 가나. 재난안전 K푸드 괜찮네. 사람들이 가고 재난 안전하면 우리 음식이가 왜냐면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언제 뭐 밥을 지어 먹겠어요? 뭐 빵을 구워 먹겠어요? 라면만 한 게 없죠, 솔직히. 나는 이 터키 에너지가 큰 트리가 될 것 같아. 거기 또 그게 완전 폭삭 이렇게 됐으니까 농사도 조금 이제 봄 되면 짓기 어렵고. 우리 역사학도 네? 역사학도 봐봐. 유럽과 동양의 접점이 터키죠. 터키야. 튀르키예. 이 터키가 4만 명 이상이나 사망하셨어.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어. 그러면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유럽 쪽으로 이 동양 걸 받아서 유럽 쪽 가고 유럽 쪽 가는 게 이리로 가는 어떤 통로 상황이거든. 이 통로의 기능이 무역 중개 완전히 무너진 거야. 너무 재밌다. 그럼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이 기업가 정신들은 그래서 물류, 그 다음에 음식료, 사료,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무너지면서 재건하는데
어마무시한 자원이 들어가. 그 자원이 나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저 1, 2년 갖고 저게 정상화되지 않아. 그쵸. 완전 삶이 완전 그래서 터전이 철강 가는 게 이게 단기적 가늠이 아니야. 나 보기에는. 미국에서 철강 가격이 3개월 사이에 5번이나 올랐다라고 해요. 최근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빈살만 와갖고 막 괄마했죠. 그때가 꼭지잖아.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중동과 카타르도 보이지 않게 SOC를 이제는 발동을 걸 타이밍이야. 그럼 철강이 엄청 필요하겠는데 진짜? 철강뿐만 그러니까 이거를 드디어 현대로템 내가 못 간다. 이제 가기 시작하나 볼래. 현대로템이 이제 수주 실패를 다음 하고 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왜?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가. 이게 곧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일정이나 방사를 결정할 것 같고 여기에 반사적으로 중국은 또 거기도 때릴 거 아니야. 러시아 뒤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야 우리 빨리 중국판 1대1로를 빨리 일 저지르자.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하고 중동 각 국영기업 해갖고 레스고를 그게 양회부터 시작일 것 같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쿼드 전략이 난 사실상은 실패했다고 보거든. 인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요새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냐? 또 우리나라? 아프리카는 중국이 사실상 인프라 투자로 다 먹었잖아요. 그걸 깰라고. 근데 이미 그 빚쟁이 전략으로 사람이 돈이 묶여가지고 중국한테 다 뺏겼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을 갚아주겠다. 뭐 어떤 코스로 그 얘네들 말을 그러니까 깰라고.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또 애초 자원의 보고야. 그렇죠. 거기가 자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원 전쟁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중국이 히토르를 가지고 먼저 선빵을 때린 거죠. 선빵을 때린 거야. 중국이, 오히려 그래서 2달 동안 유니언 머티리얼스 우리 이지 이런 것들이 또 이게 갖다 히토르만이 아니야. 구리 아연, 철강,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터키 때문에 뭐해서 밀 가격, 옥수수 가격 그리고 또 여기 또 러시아가 벌 짝짝꿍 해갖고 그 흑해 또 막는다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 또 사료가 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래. 그게 다 기본적으로 먹자. 험난하겠다. 그러니까 지수단은 내가 왜 다 팔라고 그러겠냐. 헤지펀드들이 여기 윗장 다 놓으면 때리는 거야. 삼성전자 시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 외국도 헤지펀드 그래서 이런 징후가 나온 것 같아. TSMC 그렇게 실적 좋고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데 때렸다. 그리고 우리 뉴스에 소로즈나 아크 그 헤지펀드가 우리 뉴스에 소로즈가 테슬라 7% 사갖고 대박 수익 먹었어요. 이 뉴스 봐. 끝났다는 얘기야. 오히려 걔네들이 사기 전에 뉴스 나오기 전에 이게 어디서 사는 거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바닥 조사하면 아시아 펀드들이 이상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계속 쇼 걸고 있어. 가장 문제는 TSMC 쇼 걸고 삼성전자 롱 걸어줘야지. 그거 우리가 가지. 두 개 다 쇼 걸어버리면 그냥 아시아 전체 쇼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업황이 4월달, 아니라? 5월달이 바닥이야. 그럼 상반기 상고가 끝났어. 상고 끝났어. 벌써? 상고 끝나고 지수단은 안 돼. 상저가 이제 4월날, 5월달. 왜 4월달, 5월달이 3월 14일 이 CPI의 결론이 연준이 일정을 봐야 돼. 3월달 금리 인상은 시장이 큰 데미지 아니야. 그런데 4월달과 5월달이 연달아 있어. 근데 선생님 0.5bp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못해. 근데 이번에 베이비 스텝하고 불안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검증이 돼야 돼.
그러니까 CPI 확인을 하고 여기가 7자 나오면 다음에는 0 이거 아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일단 베이비 스텝하고 여기서 CPI가 또 올라갔네. 이러면 여기서부터 0.5bp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시장은 역시나 그럼 상반기 끝났고 종목장에 보수적인 것들의 에너지가 먹자 그 다음에 재건 그 다음에 통신 아직 아니에요? 자원 관련 이런 것들 통신이 가려면 어떤 이제 반도체 로봇 삼성전자가 M&A를 하나 해줘야 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뭐 버라이전하고 연결하든지 뭔가 트리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뉴스 보니까 통신 쪽보다는 파운더리에 먼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DB하이텍 갖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차량용 미국 갈 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거든. 근데 칩셋 미디어나 이런 쪽 너무 급등해 갖고 때렸어 다. 그리고 오히려 DB하이텍이 이제 5만 원 넘었잖아. 우리가 5만 원 넘을 때는 어떻게 그랬어? 3만 원대 사신 분들 한 30% 때려갖고 4만 5천 원과 4만 5천 원 다시 사갖고 이게 다시 6만 원, 7만 원 가나 뭐 하라 그랬지? 그게 3개월 코스로 나오나 볼래. 근데 선생님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거는 이번에 TSMC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게 AI 관련해서 그런 매출이 더 많이 나타났던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챗 GPT라든가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에 대비해서 일단 거기를 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걸 준비하는 것뿐이지 당장 M&A를 하지 않으면 커지지 못해. 그래서 난 DB하이텍을 계속 이렇게 여기도 이제 얘네들 카드가 적대적 M&A 붙어 안 팔 거거든. 그러면 적대적 M&A 붙어봐 SM 같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난 그거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방법 없어. 그럼 두 가지 트랙이 있어. 손정희 회장이 지금 완전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힘드시지 지금. 그래서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전에 한번 왔다 가셨잖아. 네네.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나. 응? 그래갖고 손정희 회장과 힘을 합쳐서 뭔가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파운더리 부분의 에너지를 키우나.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의 파운더리 쪽 M&A 적대적 들어.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TSMC 쪽으로 매출이 집중됐던 이유 중 하나가 주문이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그거 주문을 이만큼 했던 거 이만큼 늘려도 TSMC는 그거를 소화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파운드리 회사하고 턴키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중간 단계에서 넘겨야 되는 이 회사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 파트너스 회사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AD 테크놀로지였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TSMC 비율로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TSMC에 그거를 해주는 회사에 비하면. 그래서 이번에 급등했잖아. 그래서 그것도 팔아드렸잖아. AD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눌림목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더 커질 가능성은 없어요, 선생님? 왜냐면 이게 파운드리 쪽에다 키우려면 어쨌든 그 디자인 파트너스 회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작아. 그럼 그것도 M&A 할 수 없나? 나는 그거는 그냥 전략적인 협조 관계로 가지 그걸 아도 찍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이런 쪽에서는 DB하이텍이 가장 유력하다.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45%짜리 회사가 어디 있어? 그걸 노릴 것 같아. 나는. 근데 DB그룹 절대 안 내놓고. 안 내놓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안 내놓고 적대적부터 최고야. 그거 한번 싸움 붙나 한번 볼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반도체 갖고 볼래. 한미 반도체가 그 입법 안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진짜 그 GPU라든지 AI 칩 반도체 우리나라는 한미 반도체가 제일 근사해. 가까워. 그러니까 요거가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누릴 14,000원과 15,000원. 여기면 다시 사볼래.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겠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갖고 타이밍을 잡을래. 그리고 그동안 그 사이에는 급등했던 그 칩 관련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솔트룩스나 이런 것들은 3월 말까지 박살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도 차별화 전략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IT 내에서도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 묵직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글로벌 변수 때문에 답답한데 그 속에서는 완전 막 전투가 아주 그냥 막 팍팍팍팍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계속 있겠네요. 각계 전투장 같아. 아, 머리 아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건설 그리고 복구 이쪽 관련해서 데모 그리고 두산 밖에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 그리고 K푸드 그 관련해서 다음에 중동 에너지. 중동 건설. 중동 건설인데 그럼 중동 건설에 뭐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뭐부터 들어가냐고요? 파야지. 땅을 파야지. 그것도 있으니까 같이